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분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존경스럽습니다. 얼굴만 봐도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분 사진만 봐도요 평안을 얻는데 참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위대한 사람들 많은데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이분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젠가 모르겠어요. 한 10년은 안 됐나? 강원 민방에서 상을 이렇게 수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영광이죠. 다른 부분으로 이제 김영석 교수님도 수상했고 저는 이제 뭐 방송 다른 부분으로 수상했는데 그때 이제 실물을 처음 뵙죠. 키도 자그마하시고 와, 뭐 왜소하신데 그때도 벌써 90을 넘기셔서 참 어떻게 저 연세에 저렇게 강연을 하고 다니시고 저렇게 집필 활동을 하시나 존경했었는데 지금 102세가 되셨어요. 아이고 참.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군요. 김영석 교수를 17세 때 도산 안창호 설교를 듣고 뜻을 세웠고 시인 윤동주와 어릴 적 친구고요. 대학에서는 김수환 추기경과 같이 공부했고 중앙고에서 교편 활동하실 땐 정진석 추기경을 길러내셨고요. 평생 친구시여 유명하죠. 안병욱 교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나이로 올해 102세가 됐는데 아이고 참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후배 또 이런 저 같은 이 미물들한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이라면 힘이 있어요. 뭐 저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인상 써가면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무게와 힘은 세상 사람 어느 사람보다도 강력한데요. 이분이 아주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자기는 괜찮은 시대, 당신은 102세인데 나는 괜찮은데 나라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뭐 다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서 뭐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102세에 세상 풍파 60이 넘어서 철이 들었다고 본인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60에서 90이 가장 뭐라 그럴까 전성기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기자가 물어요. 선생님 칼럼을 보면 현 정부에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하하하 많이 나지요. 화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죠. 문재인에게 선생님은 문재인 대통령자 붙였지만 저는 뺍니다. 불만이 많은데 사람이 미운 건 아니고 하는 일이 틀려서 그리고 이제 기자가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또 물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는 권력의 힘이 지배했고 김영삼 때부터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법치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유지되는 사회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권력으로 몰아대고 이끌어간다. 다시 권력사회로 떨어지고 있다. 퇴보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청와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도덕과 윤리가 없잖아요. 또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더 원해야 하는데 그런 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북한 정권하고만 손잡으려고 하니 한심하다 이런 얘기죠. 나 같은 사람은 나라 걱정이 많지요. 해방 후 김일성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김일성한테요. 친일파 숙청, 토지 국유화, 지주 자본가 추방이라 하대요. 지금 여기서도 극렬 좌파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 참 무게가 엄청나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너서클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김일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 노 교수가 세상을 102년 동안 사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사신 것만 해도 많이 보이실 텐데 그 철학을 공부하시고 또 철학을 강의하시고 집필하시고 하면서 해안이 다른 우리 같은 미물들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실 때 이 주사파 정권들이 김일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권력지향적이다. 국민 생각 안 하고 북한 인민들 인권을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 어떻게 아부만 하느냐 아주 점잖게 얘기하시는데 이 무게는 엄청나네요.
김일성하고도 같은 고향이셨대네요. 그래서 집안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고 하시면서 그 외가 할머니가 석 달 동안 김일성 전맥에서 키웠다고 하네요. 같은 마을에서. 그런데 그 할머니는 공산당 때문에 죽었다네. 공산당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가는데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지난해 국민이 정부를 더 걱정한다는 칼럼을 쓰신 것도 그런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회가 유지되려면 진실, 정의, 휴머니즘이 있어야 해요. 이 가치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런 가치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말을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대표는 물론이고 그 전 대표는 더 심했고 그 이해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나라와 정부를 걱정하게 만드니 점점점. 새해에는 문 대통령이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사람이 아니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아주 편협한 사고방식도 고쳤으면 해요. 이런 말씀 좀 문재인 변호사님 좀 들어주세요. 당신은 김영석 교수를 존경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존경한다고 그랬더라? 가장 공산주의자들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내가 거론하기도.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자들. 이름 내가 입에 담기가 싫다 그 사람들. 아시죠? 누구 존경한다고 그랬는지.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그랬으니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 존경 안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이런 대철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이시기 전에 102살을 사신 분이에요. 이런 분의 얘기를, 어른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나 같은 놈 맨날 떠들어봐야 저 새끼 보수 꼴통 저거 뭐 이런다고 치부해. 나는 뭐 그런다고 치부해. 그래, 좋아. 그래,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까지 사셨는데 왜 당신한테 이런 쓴소리를 하겠어요? 뭘 얼마나 또 고치시려고. 그러나 진심에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남 비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남 비판하는 뭐 책을 봤습니까? 이분이 뭐 오로지 비판하는 건 당신과 당신네들 그 대깨문들이야. 한없이 한하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저 당신은 괜찮대요. 나라가 걱정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걱정이다. 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좋은 일 뭐 일일이 여기서 열거 안 하고 후학들에게도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양심과 도덕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네요. 특히 이 정권 법 이전의 양심과 도덕 갖춰라. 범죄자들 같이 굴지 말아라. 아이고,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글을 읽으면서 또 마음을 이렇게 다잡네요. 항상 이분 글이나 말씀은 들으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됩니다. 인생의 공부, 삶에 대한 공부. 부디 교수님 오래오래 사셔서 많은 또 귀감, 120세 정도는 남겨주시면 그래서 이런 좋은 소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아이고 환하게 웃으시네. 얼마 전에 들으셨나 문변. 아이고 그 추종자들. 아이고 교수님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